안녕하세요. 수포자 왜 생길까요? 오늘 톡 까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입니다. 머리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되는데 일부러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일부러 틀리지는 않습니다. 안 풀리고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안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자꾸 더 하라고, 왜 안 하냐고, 하면 된다고 그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재능이 다 다릅니다. 자기 재능 안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빨리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들과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계획한 대로 쫓아오지 않아서 답답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 계획이 적절한 계획인지 한번 보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너무 과한 계획을 세운 건지, 아이들과 수업하다 보면 못 쫓아오고 틀리고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엄마, 그 아이 둘 다 불행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그 문제가 나중에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머리가 안 돼서 못 쫓아오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엄마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에 W496 학원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학교사 회의가 있었는데 수학팀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김 선생님, 걱정이 진짜 멍청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이기도 했고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아이 뒷담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머리 좋은 아이, 머리 나쁜 아이,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아이는요, 개떡같이 설명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대충 설명해도 착착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스스로 해결합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 이 문제는 못 풀겠지? 그런 문제도 풀어냅니다. 머리가 나쁜 아이는 이 정도는 알겠지 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풀겠지 했는데 창의적인 방법으로 답만 피해갑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그냥 타고난 것입니다.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키 얼굴과 비슷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게 태어날 수도 있고 못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만 같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이렇게 키가 작아서 어떡하니?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또 배우 유해진 같이 못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넌 이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살아가니? 이런 이야기만 안 하면 됩니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진짜 큰 문제는 아이의 머리, IQ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우리 아이는 똑똑한 아이야. 공부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아인슈타인에게 청혼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당신 닮은 똑똑하고 나를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보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닮은 못생기고 당신을 닮은 멍청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어른들은 나와 내 배우자의 좋은 점만 닮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내 배우자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만 닮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릅니다. 샘플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머리 나빠서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최상위도 안 풀고 넌 어떡하니? 선행도 못 나가서 넌 어떡하니? 이런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뭔가 요구하지 마세요. 공부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은 학생 자신입니다. 아이에게 이 바보 멍충아 이런 엄마 있습니다. 내 아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여기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만족시키려고 아이를 낳았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에게 어떤 물건을 맡겨 놓았나요? 엄마 아빠는 채권자인가요? 이게 과하면 집착입니다. 스토커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헌신을 열심히 하고 뒷바라지를 잘해도 가장 힘든 건 아이입니다.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만약에 엄마가 더 힘들다면 그냥 엄마가 공부하시고 엄마가 의사 되시고 엄마가 서울대 가시는 게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3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디딤돌 기본응용 공부하는데 기본응용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 책 오래 걸렸습니다. 그 엄마가 집에서 그 아이에게 최상위를 풀리고 있더군요. 전국 영재교육원 기출문제로 만들어진 필즈 수학이라는 책을 공부시키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상담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센터에 가서 IQ 검사를 받았대요. 평균 이상이 나와서 안심했대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대요. 그런데 제가 수업해보니 그거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3학년 개념에서 막힌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많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상담하면서 이 문제 막히네요. 이거 힘들어하네요. 하나하나씩 해결하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엄마가 힘들었을 거예요. 잘 인정하지 않더군요. 나중에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응이요? 그렇습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능 IQ는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하드웨어입니다. 즉 286 컴퓨터냐 586 컴퓨터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선행 나가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도 중국산 이런 거 안 사고 애플 또는 갤럭시 S 사는 이유가 일단은 기계가 좋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깔아야 작동되고 구현될 수 있는 거와 같습니다. 즉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생각의 그릇이 작습니다. 그리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생각의 그릇이 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원이 되기도 하고 모양이 자꾸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생각의 그릇이 점점 늘어나서 커져야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데 생각의 그릇도 작고 늘어나지도 않고 모양도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그 반대입니다.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 잘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념을 이야기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장을 읽어도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배경 지식과 상식이 부족합니다. 계산을 해도 잘 틀립니다. 하나를 배워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해내도 머리 좋은 아이들 반의 반도 못 쫓아갑니다. 사실 공부의 출발은 머리 지능입니다. 그냥 머리 좋으면 그걸로 그냥 만사 끝이에요. 가끔 어떤 학생들, 어떤 엄마들이 있냐면 오만방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요. 다 안다고 열심히 듣지도 않습니다. 기고만장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에 대해서 천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똑똑한 거를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엄마들 가끔 만나면 저는 꼭 기를 쓰고 꺾어버립니다.
그것을 꺾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자기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라는 조건 하에서 뭔가 배우려고 애쓰고 나를 이기려고 극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자기 아이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엉뚱한 공부하고 뻔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학생 엄마들 정말 많습니다. 강남에서 수업하다 보면 아이를 통해서 좌절을 맛보는 엄마들 정말 많이 봅니다. 평생 실패를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무너집니다. 아이가 불쌍하고 그 엄마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너무 극과 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 방치 아니면 욕심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방치라는 것은 아이에게 시키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많이 시키는 대신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공부시키고요. 대신에 바라지는 마세요. 그리고 모든 아이가 다 다릅니다. 머리가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멍청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멍청한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프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교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한번 굳어지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안타까운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는 아주 유명한 학원에서 중학교 1학년인가까지 배우다가 대치동의 어떤 유명한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3까지 진도를 나가다가 더 이상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싶어서 다 끊어버리고 저에게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학년 학생에게 중1 과정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자발적인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공부를 하더군요. 루저 마인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엄마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아빠가 되게 천재였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니 우리 아이에게 올림피아드도 내보내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가하게 시켜서 되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유명한 코스로 그 아이를 밟은 것입니다. 제가 수업해보니 그 아이는 그렇게 천재성, 영재성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맞지 않는 교육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안 시키고 어릴 때부터 제가 직접 지도했다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어른들의 욕심, 이기심,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만 피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유아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유아 시절에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면 아이의 가능성, 지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말과 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빨리 정확한 대답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조작을 즐겨하는지 손이 둔하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말을 잘하고 손이 둔하지 않은 아이들이 지능이 좋습니다. 반대로 말도 느리고 손도 둔한 아이들은 지능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많이 시키고 대답을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작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쌓기 활동, 클레이로 만들기 활동, 자르기, 접기, 붙이기 이런 손으로 하는 조작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한글을 빨리 떼고 구구단을 빨리 외우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쁜 아이들은 두 가지에서 막힙니다. 첫 번째 진도에서 막히고 두 번째는 난이도에서 막힙니다.
어디 이상 진도를 못 나갑니다. 아이에게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소화를 못합니다. 그 다음 난이도에서 막힌다는 것은 중급 이상 또는 상급 이상 문제는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어려움은 해당 학생이 가장 큽니다.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관찰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공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고 푸는 건지 그냥 외워서 답만 맞추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못 쫓아가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면 늘겠지, 이렇게 아이에게 100% 맡기거나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끌어안고 어른과 함께 공부해야 늘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과목당 200만 원씩 과외비가 발생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결론. 공부는 열심히 시키되 아이에게 뭔가 요구하지 맙시다. 엄마는 스토커가 아니잖아요. 집착 쩔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